자, 연산 16번 수원이죠? 삼각함수 그래프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밀하고 세심하게 모든 개념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우선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는 너네가 주기함수에 대한 완벽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주기함수가 무엇이냐? 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주기함수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가 쉬운 단어를 좀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 그래프가 반복해서 그려지는 걸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축하고 이렇게 Y축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요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다고 해보자. 근데 그 다음에도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려져. 이렇게. 그럼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주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x값이 0이고 여기 x값이 만약에 4야. 근데 여기 x값은 또 8이야. 그럼 여기 x값은 또 12라고 해볼까? 그럼 얘들아, 이게 계속해서 어떤 차이만큼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바로 4만큼의 차이를 갖는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의 주기는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은 매우 간단하죠. 주기함수가 무엇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주기함수라고 돼 있으면, 문제 풀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주기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fx는, 함수 fx는 fx 더하기 p, 요거일 때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너네가 p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그렇고, 뭐라고 좀 외워두는 게 좋냐면, p 곱하기 n,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pn.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써져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바로 주기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주기함수라고 한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주기는, 요 녀석의 주기는 뭐랑 동일하다? 바로 p와 동일하다. p와 동일하다. p와 동일하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지금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x는 뭐랑 동일하다? fx 더하기 4n과 동일하겠죠? 왜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주기가 p면 거기다가 n배를 좀 해줘라. 요 n은 정수 n이에요. 정수 n.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1이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다 1을 넣어주자. X에다 1을 넣어주면은 얘가 F1이 되지, 그지? 그럼 오른쪽에도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4n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F1의 값은 무조건적으로 F1 더하기 4n 값과 계속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F1의 값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2라고 주어져 있고 F1 더하기 4n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게 F17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질 수가 있지? 내가 n에다가 예를 들어서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F 괄호 안에가 1 더하기 16이니까 17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F17이 2랑 똑같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한번 4번을 볼까요? 자, 4번을 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기가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fx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주기가 4니까 fx는 x 더하기 4n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주기가 4니까. 자, 그럼 fx가 0부터 4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fx가 x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F1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1은 그냥 1이란 얘기고 요 얘기가 F2를 집어넣으시면은 2가 나온다. 그 얘기죠. 뭐 F3은 3이다. 뭐 이런 얘기죠. 어디까지만? 0에서부터 4 전까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F7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쌤 같으면 F3을 구하겠어요. 왜냐? F3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F3 더하기 4n과 똑같죠?
주기함수기 때문에. 그럼 너네가 n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값이랑 어떤 값이랑 같게 되니 F3이랑 F7이랑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F3은 아까 쌤이 구해놨잖아. 그래서 F7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쪽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너네가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sin x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쌤이 일단 그래프를 좀 하나 그려줄게요. 자, sin x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좀 배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바로 y는 sin x 그래프인데 sin x 그래프라는 거는 주기가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sin x라는 거는 주기는 무조건 여기 채워볼까? 같이? 7번을 채우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자. 주기는 2파이고요. 정의역과 치역이 뭐지 얘들아? 함수에서? 정의역은 x의 범위고 치역은 y의 범위거든. 그래서 정의역은 x의 범위니까 얘는 실수 전체 다 그려질 수 있어요. 실수 전체에 다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치역은 뭘까? 치역은 y 값의 범위거든. 근데 sin x라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범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얘들아? 이거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너네 sin x라는 거는 원래 어느 우리가 앞전 단원에서 sin x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단위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요렇게 단위원을 하나 그려줘. 단위원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좌표를 동경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동경을 찍으면 이게 원의 중심하고 이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되잖아. 맞지? 그럼 이 녀석의 x좌표와 y좌표가 뭐랑 뭐로 표현이 되냐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됐었고 y좌표는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됐었죠. 쌤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함수기 때문에 세타 대신에 x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얘들아 사인 세타라는 게 누구의 y좌표인 거야? 이 원 위에 존재하는 y의 좌표들인 거예요. 쌤 말 이해되나? 이 원 위에 존재하는 y의 좌표들이 전부 다 사인 세타의 값인 거야. 그러면 이 사인 세타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이 원 위에 중에서 1이죠. 그리고 이 사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치역의 범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점이 찍혀지는 거를 그래프로 만들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우리는 한 바퀴만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sin x는 요렇게가 한 바퀴예요. 요게 한 주기입니다. 그럼 0에서 출발을 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왜냐면 쌤이 주기가 2파이라고 했죠. 왜 주기가 그럼 2파이냐? 당연히 너네가 이렇게 단위원을 그렸을 때 요 한 바퀴가 얼마죠? 이 한 바퀴가 360도지. 그지? 그래서 이 단위원 한 바퀴가 360도기 때문에 얘가 2파이잖아. 그럼 한 바퀴를 지나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지. 점이라는 거는, 동경이라는 거는. 너네 그렇게 배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2파이라는 걸 우리가 한 주기로 갖는 겁니다. 즉 360도를 주기로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계속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뭐 계속해서 그려질 거기 때문에 sin x는 요렇게 계속해서 그려질 거란 말이죠. 주기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sin 함수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것도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은 앞으로 기함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사인은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 sin x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x랑 동일합니다. 요게 기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조금 변형해서 표현해보면은 sin 마이너스 x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sin x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되게 앞으로 자주 쓸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너네가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쌤이 중간중간 계속 물어볼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sin 함수는 기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다. 여기까지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자. 자, 10번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어떤 게 좀 바뀌었냐? 얘를 우리가 y는
a sin x라고 표현합니다. a sin x라고 표현을 하는데 a sin x는 그럼 뭐냐? sin x 앞에 개수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개수가 지금 얘는 5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y는 a sin x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건데 얘들아 sin x 전체 a배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한 바퀴가 똑같아요. 한 바퀴는 바뀌지 않아. 그냥 요렇게 원래 sin x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게 한 바퀴야. 그럼 얘는 한 주기가 2파이지 그지? 근데 a sin x가 만약에 그려봐라라고 하면은 a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위로 잡아당길 수도 있고 아래로 잡아당길 수도 있는데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의 개형이 그려지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요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주기는 바뀌지 않죠, 얘들아. 주기는 바뀌지 않지만 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즉 원래 최대값이 1이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늘어나면 여기는 a가 되는 거예요. a만큼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거는 원래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sin x에서 바뀌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 네 가지 성질 중에서 바뀌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치역만 바뀝니다. 그래서 치역은 y의 범위가 마이너스 a서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바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치역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지, 그제? 그러니 이 문제에서 최대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5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소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요? 주기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2파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그래프까지 그려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위에다 살짝 그려보자. 한 바퀴만 그리면 돼요. 자, 한 바퀴를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sin x가 그려지는데 한 바퀴는 2파이 바뀌지 않고 최대값이 얼마로 바뀐 거야? 요 최대값이 5분의 1로 바뀐 거예요. 되게 작아진 거죠, 그래프가 어찌 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너네가 그려주시면 그래프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6번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자, 16번은 다음 함수의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다음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냐? y는 sin bx 그래프라는 건데 그럼 이 차이는 뭐냐? 말 그대로 x 앞에 개수가 b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sin x였잖아. 근데 개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기면 얘는 어떤 거에 변화를 주냐? 어떤 거에 변화를 주냐? 얘는 주기에 영향을 줘요. 주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너네가 a sin x면 이거 비교해보자. 아까 배운 a sin x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치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치역에. 즉 최대 최소에. 제 말 이해되나? 그럼 얘는 주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곱해지는 x에 곱해지는 이 x의 개수 b 있지 그지? 얘는 원래 sin x의 주기가 얼마냐면은 원래 sin x의 주기는 2파이죠. 근데 내가 sin bx로 만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요렇게 바뀝니다. 절대값 중요해요. 만약에 이 b의 값이 음수면은 무조건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y는 sin 4x죠. 그럼 이 녀석의 b값은 얼마야? 이 녀석의 b값은 4지 그지? b는 4입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의 주기는 어떻게 바뀌냐? 절대값 4니까 그냥 4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주기는. 그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파이죠. 아, 그럼 얘는 한 바퀴가 2분의 파이로 바뀌는구나. 그럼 너네 그래프를 그릴 때 최대 최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최대 최소는 안 바뀌지. 왜냐면 이 녀석 앞에 곱해진 건 똑같이 1이거든.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그릴 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렇게 한 바퀴를 너네가 그려주면 된다 이거지. 최대 최소는 똑같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고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 쭉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짬뽕된 거 한번 해보자. 19번 문제 보시면 짬뽕이 됐는데 얘는 지금 y는 3에다가 sin 파이 x지. 그럼 얘들아 지금 a도 바뀌었고 b도 바뀌었거든? 우리 한번 a 써보자. a, 즉 늘어난 양은 3배가 된 거예요. 위아래로 3배가 된 거고요. b는 x에 곱해진 거니까 파이죠, 파이.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 치역부터 써보면은 3배가 됐으니까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로 바뀐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주기는요? 주기는 쌤한테 어떻게 배웠어? b분의 2파이라고 배웠잖아. b분의 2파이. 물론 절대값이 있어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b는 파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는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 바퀴만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죠? 2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한 바퀴는 2라고 쓰셔야 돼. 2파이가 아니야. 그냥 2라고만 쓰시고 한 바퀴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조금 위아래로 길게 그려야겠다. 왜지? 치역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래서 치역이 좀 바뀌었어. 쌤 말 이해되나? 요렇게만 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22번. 자, 이제 최고 난이도인데 다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까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너네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y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쌤이 알려줄게. x의 개수가 가장 너네가 이런 식이 나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양수가 되도록. 근데 이거 어떤 논리로 할 수가 있냐? 양수가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 괄호치고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마이너스를 없애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y는 sin 3 곱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지, 그제? 그럼 얘들아, 여기 사인 안에 들어있는 각은 요게 전부 다 각인 거야, 그지? 사인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기함수의 성질로 뭘 배웠었냐면은 사인 마이너스 x, 즉 사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기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너네 지금 여기 마이너스를 어떻게 빼줄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빠지는 거지,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밖으로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을 쓴 다음에 3은 그대로 쓰시고 요 안에 부호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간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얘들아 너네 평행이동 배웠었잖아. 그지? 고1 때. 그럼 평행이동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였냐면 y는 마이너스 사인 3x였던 거야. 이 녀석은 원래.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 거죠, 지금? 눈으로 보이나? x 방향으로, 그죠? x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지금 된 거예요. 평행이동이. x 방향으로. 쌤 말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x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이 평행이동이 됐어. 원래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그래프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요 그래프를 분석을 그럼 먼저 해보면 a는 얼마죠?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b는 3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자. 그러면 x축, y축 그려놓고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그려야겠어? 최대 최소는 안 바뀌지? 대신에 그래프가 원래 얘들아 원래 sin x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a의 값에 음수가 붙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뒤집어져야 돼. 어떻게 뒤집어져야 돼? 요렇게 뒤집어져야 돼. 반대 방향으로 그려줘야 돼요. 요게 sin x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리는 게 마이너스 sin x 그래프인 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렇게 한 바퀴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주기는 b의 값이 3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가 주기죠. 그래서 요 녀석이 3분의 2파이다라고 쓰면 돼. 그래서 여기 똑같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무슨 그래프냐? 요게 마이너스 사인 3x 그래프예요. 근데 얘를 x방향으로 얼만큼 지금 평행 이동을 해야 되죠? x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야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온 요 그래프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다른 건 안 바뀌어, 얘들아. 다른 건 안 바뀌는데 원래 0이었던 점은 어디로 가겠어? 6분의 파이로 이동하는 거야. 6분의 파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3분의 2파이였던 점은 그럼 너네 3분의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6분의 5파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6분의 5파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를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출발점과 끝점만 바뀐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도 똑같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네 주기랑 최대 최소는 주기는 여기 3분의 2파이 똑같고요. 최대 최소도 얼마랑 얼마로 똑같아? 1과 마이너스 1로 똑같은 거지?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그래프까지 한번 쭉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쌤이 알려준 거 토대로. 근데 이렇게 28번도 한번 보자. Y 방향으로까지 평행이동이 된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얘는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y는 자 마이너스 3 사인에다가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마이너스 뽑아내는 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x 앞에 개수로 묶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개수로 묶어라. 그럼 요 녀석의 지금 x 앞의 개수는 3이죠. 그러니까 3으로 묶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3으로 묶으면 x-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아질 수가 있지, 그지? 요거 이해되나? 무조건 x 앞에 개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더하기 2까지. 그럼 얘는 얘들아 원래 어떤 녀석을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얘는 원래 y는 마이너스 3 사인 3x라는 그래프였던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는 얼만큼? x방향으로는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요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요 그래프를 요 위의 그래프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네가 당연히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겠지? 이건 어렵지 않잖아. a의 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이고 b의 값도 3이죠. b의 값은. 자,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한 바퀴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냐? x축, y축. a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렇게 한 바퀴가 그려져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최대 최소는 얼마로 바뀌냐면은 3하고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3배가 됐으니까. 그지? 그리고 b의 값은 3이니까 주기는 3분의 2파이. 맞지? 이거 빠르게 할게. 그럼 여기 점은 3분의 2파이겠네? 근데 그 녀석을 평행이동을 x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해줘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자, 원래 여기 있었던 점은 그럼 어디로 가겠어? 자, 점 2개만 찍으면 되거든요? 요 점과 요 점이 어디로 바뀌냐? 출발점과 끝점이 어디로 바뀌냐? 그럼 출발점은 일단 0에서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y방향으로 2만큼도 이동을 해야 돼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요로 바뀌는 거야. 요로. 그럼 요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6분의 파이, 2가 되는 거지. 쌤 말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 끝점도 6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6분의 5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x좌표는 아까 6분의 파이였고요. 여기 이동한 x좌표는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은 똑같이 한 바퀴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거 하나. 얘들아, y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면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지금 원래 요 함수의 최대 최소가 3하고 마이너스 3이었잖아. 원래 최대 최소가 3하고 마이너스 3이었거든.
그러면 원래 최대 최소가 3하고 마이너스 3이었으면은 지금 얘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최대는 얼마가 되냐? 5가 되는 거고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로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한 바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너네가 나타낼 수 있으면 사인 함수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어요. 요 정도 난이도만 너네가 그릴 수 있으면. 근데 쌤이 조금 더 빠르게 최대 최소 주기만 구하는 방법만 좀 먼저 알려줄게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만 구하고 주기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최대 최소만 쌤이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얘는 일단 마이너스 4에다가 x의 개수가 2니까 아까 쌤이 하란 대로 하면 되지. 2로 묶어야 되지.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얼마냐면 12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될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 녀석을 우리가 아까 a 값이라고 했었죠? 요 값은 뭐라고 했었냐면 요 값은 새로 나온 값인데 y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는 값은 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 있죠? x 앞에 요 개수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b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 너네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는데 최대는 어떻게 되냐? 최대는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최소는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되냐?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기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 주기는 b분 똑같이 절대값 b분의 2파이. 자, 그럼 공식 이용해서 구해볼까? 절대값 a는 그냥 4죠. 그럼 4에다 1 더하니까 5가 돼야 될 거고, 그럼 얘는 절대값 a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4지. 그 다음에 1 더하면 마이너스 3. 주기는 얼마? 주기는 b가 지금 2기 때문에 2분의 2파이. 그래서 얼마?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빠르게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사실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최소 주기만 빠르게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강의는 사인 x 그래프까지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영상 강의에서는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할 건데 코사인은 사인하고 얘들아 똑같아. 그래서 뭐 많이 설명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코사인을 짧게 설명하고 탄젠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았어요.